마이크 비스핀과 폴 페이더가 토마스 피날의 부상을 두고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특히 비스핀은 그동안 같은 영국 출신 선수들에게 대체로 우호적인 반응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발언은 더욱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먼저 비스핀의 팟캐스트에서 폴 페이더는 토마스 피날의 최근 행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생각을 전했습니다. 내가 느끼기에는 다시 말하지만 나는 톰이랑 직접 얘기해본 적도 없고 정확히 아는 건 아니야. 그런데 시리간과 관련된 그 모든 상황 때문에 톰이 완전히 삐딱해지고 화가 많이 난 것처럼 보여. 모르겠어. 갑자기 너무 우쭐해진 것 같아. 이제는 자기가 굳이 UFC에서 싸울 필요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야, 넌 지난 3년 동안 사실상 거의 싸우지도 않았잖아. 폴 페더의 말에 비스핑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서는 말을 좀 조심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톰은 아직도 경기 출전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어.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엄청 모호하게 말하고 있어. 정말 모호해. 내가 출전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면 그 얘기를 했을 거야. 걔도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 항상 콘텐츠를 올리잖아. 그러면 어떤 시술을 받았는지 어떤 수술을 했는지 그게 뭐였든 그 얘기를 했을 거야. 나도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정말 심각한 수술이었어. 스클레럴 버클이라는 수술이야. 인터넷에 검색해봐. 눈에 하는 수술인데 과정이 진짜 역겨워. 톰이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걔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 나는 그 수술을 받고 회복하고 다시 복귀해서 경기까지 뛰었어. 그런데 그때 걸린 시간이 지금 톰의 아이포크 사태가 질질 끌리고 있는 기간보다도 짧았어. 나는 톰을 개인적으로 알아. 예전에는 꽤 가까운 사이였어. 요즘은 연락하지 않지만 걔는 좋은 사람이야. 근데 모르겠어. 정황을 보면 뭔가 존나 이상해. 그냥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들려. 아마 이제 나한테 문자 오겠지. 한편 비스핑의 발언을 접한 해외 격투 팬들도 반응했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 몇 개입니다. 톰이 이제 비스핑이랑 말에 안 섞는 이유를 알겠네. 완전 컴퍼니맨이네. 톰은 그냥 긁힌 상처가 아니라 심하게 2번 눈을 찔린 뒤 자기 시력을 지키려는 거야. 비스핑은 커미션에 거짓말하고 서둘러 복귀했다가 락홀드전 이후 완전히 예전 모습을 잃어버렸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의사 말을 듣는 선수를 망신주고 있다고? 웃긴 건 그런 터프가이 소리는 자기 커리어가 걸려있지 않을 때만 나온다는 거야. 아스피날은 지구상 최고의 헤비급이야. 그를 또 하나의 소모품으로 만들어버리지 말고 제대로 회복하게 놔둬라. 파이터들이 언제까지나 너희를 즐겁게 해주기 위한 검투사나 아니야. 비스핑은 말 그대로 한쪽 눈만 남은 상태로 있으면서 아스피날이 쉬는 걸 가지고 까고 싶은 거야? 진짜 빙신이네. 그래도 여전히 사랑해. 세상에, 비스핑은 톰의 가장 큰 지지자였다가 이제는 톰이 뭔가 수상한 것처럼 말하고 있네. 지난 3년 동안 거의 싸우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건 미친 거지. 그중 2년은 존 조스가 톰을 피하고 있었던 건데. 칼로스 프라테스가 이산 마카체프와 이안 게리의 경기에서 백업 파이터로 나서기 위해 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는 그 경기가 8월 15일에 열릴 거란 얘기를 들었어. 그리고 쿠치아도 얘기했는데 네덜란드 일정이 끝나면 헝가리로 가고 헝가리 일정이 끝나면 브라질로 돌아가서 8월 15일 경기를 대비한 파이트 캠프를 시작할 거야. 왜냐면 마카체프나 이안 중 한 명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한테 연락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 UFC와 웨이트급 타이틀전 백업 출전에 대해 대화를 나눴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 UFC랑 직접 얘기한 적은 없어. 근데 나는 랭킹 2위잖아. UFC가 언제 부르든 나는 싸울 수 있어. 특히 그게 벨트가 걸린 경기라면 나는 준비되어 있을 거야. 100% 준비되어 있을 거야. 이번 주 브랜든 앨런은 에드먼 샤바지안과 맞붙을 예정인데요. 앨런은 MMA 파이팅과의 인터뷰에서 한때 추진됐던 드리커스 디플래시와의 경기가 성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생각을 전했습니다. 걔가 미치라서 그렇지 1월에는 거의 확정된 경기였어. 진짜로. 나는 이미 확정된 경기라고 들었어. 나랑 드리커스 경기는 성사된 상태였어. 근데 이후에 드리커스가 다쳤고 7월까지는 싸우지 않을 거란 얘기를 들었지. 당시 내가 듣기로는 걔랑 5월쯤 싸울 예정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아니 그렇게까지 기다리고 싶지는 않은데 그럼 다음 상대는 누구야? 이런 반응이었지. 아니면 4월 말이었나?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아마 4월 말쯤이었던 것 같아. 4월 어느 시점이었어. 맞아. 그러다가 그게 5월로 밀렸거든. 근데 드리커스가 다쳤다고 하더니 그 다음 주에 훈련 영상을 올리더라고. 그래서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내가 좀 속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누가 그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어. 특정 누군가를 지목하려는 건 아니야. 그냥 내 느낌이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우스만을 달라고 했어. 그럼 드리커스가 다쳤으니까 우스만이랑 싸우게 해줘. 걔는 준비돼 있잖아. 나 걔랑 싸우고 싶어. 우스만이랑 싸우게 해줘. 근데 그것도 성사되지 않았어. 다른 선수들도 많이 요청했는데 전부 성사되지 않았어. 기다리는 게 너무 지겨웠고 계속 기다리는 것도 지쳤고 돈도 필요했어. 그래서 연승 중인데도 경기가 없던 에드먼과 싸우기로 한 거야. 한편 최근 공개된 인터뷰에서 기자는 일리아 토프리아의 형 알렉산드레 토프리아에게 훈련 중 케이지 옆에서 계속 시간을 체크하고 조언을 건네는 모습이 보이는데 정확히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질문했는데요. 이에 알렉산드레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봐, 네가 방금 말한 그런 것들은 오히려 가장 쉬운 부분이라고 말하고 싶어. 여기 와서 코너에 서 있고 시간을 체크해주고 조언을 해주는 것, 그게 가장 쉬운 부분이야. 물론 그냥 쉽다는 건 아니야. 뭘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하니까. 그래도 그게 가장 쉬운 부분이야. 가장 어려운 건 파이터에게 어떤 숙제를 줄 거냐는 거야.
거야. 특히 일리아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지. 일리아는 이미 더 올라갈 곳이 없는 수준에 와 있거든. 우리는 이미 세계 타이틀전 무대에 와 있고 배틀을 걸고 싸우는 경기를 준비하고 있어. 그것도 백악관에서 열리는 경기고. 우리는 이미 MMA 세계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겪어봤어. 그리고 사람들은 저스틴 게이츠를 과소평가하지만 우리는 단 한순간도 그렇게 보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어. 이 모든 걸 준비하려면 정신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정말 많은 작업이 필요해. 우리는 일리아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줘야 돼. 부족한 게 없게 만들어야 하고 빈틈이 하나도 없어야 돼. 그러려면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하고 팀 안에서도 정말 많은 대화가 필요해. 각자에게 정확히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줘야 하거든. 너도 봤겠지만 일리아의 팀원 누구든 케이지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특정한 지시를 받아. 그러니까 한 사람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관리해야 하는 거야. 하빔 누르마고메도프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과 겸손함을 잊지 않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나는 37살이야. 어쩌면 내일이 내 마지막 날일 수도 있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나이가 들어가는 거, 그래. 세상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그게 좋지는 않아. 하지만 이건 알라가 우리에게 준 것이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해. 이해해야 하지. 그리고 이건 우리가 그저 평범한 인간이라는 걸 다시 땅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아주 좋은 계기야.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깨달음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나이가 든다는 이야기를 할 때 결국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를 다시 겸손하게 만들어줘. 나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 인플루언서 복서 제이크 폴을 꺾은 앤서니 조슈아가 향후 MMA 전향도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난 그런 생각을 했어. 다른 격투 종목 선수들은 계속 우리 영역으로 넘어오는데 왜 나는 한 번쯤 그쪽 영역으로 넘어가 보면 안 되지? 이런 생각 말이야. 물론 이건 큰 비즈니스야. 큰 복싱 경기고 헤비급 복싱이잖아. 각자 자신들이 선택한 분야에서 최고인 선수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MMA든 킥복싱이든 말이야. 걔들은 아마추어가 아니야. 실제로 경험 많은 파이터들이지. 아무튼 우리 쪽 선수 한 명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얼마나 해낼 수 있는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다만 나 같은 복서가 MMA로 넘어간다고 해도 걔들이 복싱으로 넘어오는 것만큼 큰 일은 아닐 거야. 복싱은 격투 스포츠의 정점이니까. 만약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이름값이 있는 상대와 싸우고 싶어. 그래야 큰 비즈니스가 되는 거니까. MMA든 킥복싱이든 복싱이든 가능하다고 봐. 나는 그런 경기가 성사돼야 한다고 생각해. 그게 우리가 다음으로 보고 싶어하는 장면이 될 거라고 봐. 이미 제임스 토니 같은 선수가 다른 종목으로 넘어간 사례가 있긴 해.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지. 근데 나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 그 선수들은 계속 우리 영역으로 넘어오잖아. 그러면 과연 누가 처음으로 그쪽 영역으로 넘어가는 선수가 될지 보는 것도 흥미로울 거야. ALF 더 러시안 얼티밋 파이터의 설립자 알프레도 아우디토레에 따르면 존 존스와 다니엘 코미아의 레슬링 매치가 추진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우디토레는 우리 PWL 리그에서 존 존스 대 다니엘 코미아 레슬링 매치를 준비했어. 양측 모두 거의 합의한 상태야. 해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 UFC 메리급 챔피언 크리스 와이드먼이 빠른 반응 속도로 자신의 딸을 받아내는 영상이 화제입니다. Like last year? What was that? Oh my gosh!